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엄다초등학교 코스웨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학년부터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저학년 학부모님들은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도 화면을 설명드릴게요. 초등학교 1, 2, 3, 4학년까지 5학년들은 영어만 사용 중인데 토도는 영어, 수학, 한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년별로 조금 다른 과목을 가지고 있지만 저학년들 1, 2, 3학년들은 모두 다 이걸 가지고 있고요. 토도 한글을 보면 담임선생님이 보는 이 LMS 장치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시간, 누적된 학습 시간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학생들의 평가가 아닌 학생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얼마만큼 했는지 정도만 체크하여서 관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1단원부터 14단원까지가 준비되어 있어서 14단원이 끝나면은 어떻게 보면 한글 프로그램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복 학습을 하든지 아니면 아이가 한글을 익히는데 수준이 이미 여기가 끝났다 하면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과정이 여기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레벨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자기 단계에 맞게 한 발씩 한 발씩 스텝을 밟아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가 이 단계를 잘 해나가는지,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가도 될는지를 좀 판단하셔서 진행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학년들은 담임선생님들께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조금 협조를 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과 협의를 했을 때 1, 2학년들은 학급에서도 이걸 사용 중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정에서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가정과 학교에서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각자 자기 수준에 맞게 또 나아갈 수 있게 지금 진도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중이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좀 더 빠른 속도로 그 진도가 나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잘 접속을 안 하면은 이 데이수가 빠르게 늘지는 않겠지만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은 좀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도는 그 1, 2, 3, 4, 5학년까지 준비된 토도는 제가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학생의 평가라기보다는 학생의 그 한글이나 아니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복습할 수 있는 용도, 그런 정도로 가정에서 학습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딩 모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리딩 모션은 우리 학교 엄다초 학생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는 6학년 소위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학생의 수준에 맞는, 저희가 이번 주에 학생들 독서 진단 검사를 했어요. 그러면 학생이 어느 정도 레벨에 맞는 책을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그 레벨에 맞는 책을 추천받아도 되고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초등 6학년 아니면 중등 공통의 과정도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 1학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오디오북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북 제공을 클릭하시면 이 오디오북을 직접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태블릿으로 만약에 이걸 로그인 하셨을 때 전자책처럼 언제 어디서나 읽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읽기로 지원이 되는데, 잠깐 보시면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 이현. 자, 이렇게 글을 직접 읽어주고 학생은 들을 수가 있는 같은 반 지아가 너무 좋아서 전자책입니다. 지아를 꽉 껴안았어요. 그런데 지아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난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한 것 뿐인데.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중국 그래서 어린 다양한 전자책, 이북들이 준비되어 있고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들을 찾아서 읽어주는 게 이제 이 리딩오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은 이 전자책이 그냥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에 어울리는 미션과 독서 노트가 있는데 이거는 가정에서 이거를 하게 할 건지 말 건지는 부모님이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리딩오션에 있는 전자책을 읽은 페이지와 함께 독서 마라톤 과정을 함께 진행 예정 중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책을 읽은 경우하고 전자책을 읽은 경우 페이지를 합산해서 독서 마라톤 페이지가 아이들이 그 마라톤을 뛸 수 있게 지금 학교 본관 1층 게시판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독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정도 담임 선생님께 물어보시면은 자녀의 아이디가 어떤 것인지 비밀번호가 어떤 것인지 다 부여되어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께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서 미션을 보셨을 때 독서 미션은 이 책에 관련한 문제들이 낱말 퍼즐식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어휘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쉬운 단어들인데 분명히 아이들에게는 생소하고 뜻을 잘 모르고 그런 어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유튜브나 이런 거에 노출은 많지만 어려운 단어들, 한자어들에 대한 노출이 극도로 요즘 적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책을 읽기보다는 하루에 뭐 이틀에 한 권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권 정도 그 가정에서도 어느 정도 읽을지 한계를 정하셔가지고 학생들과 같이 독서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서 노트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 독후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독후 활동까지 누군가의 경계선을 지켜주지 않은 적이 있나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써보세요. 나의 경험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학년들은 여기에 타이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학년은 4, 5, 6학년 정도 학생들이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기 어려운 부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했을 때 독서 마라톤 이외에 리딩오션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몇 권을 완독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그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자기가 정해서 읽을 수 있다 수준에 맞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아이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거를 또 LMS 시스템에서 선생님 계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반 학생이 몇 권을 읽었구나, 어떤 책을 읽었구나라는 걸 계속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했던 토도랑 리딩오션 부분은 저학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4개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그 태블릿 화면에서도 보여드릴게요. 태블릿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토도 한글을 보시면 자, 1학년 일반으로 로그인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의 이름이 뜨고요. 하나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모험이 뜨면서 오늘의 과정을 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단계를 지나가서 하루에 하나 정도만 하면은 천천히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은 노출 시간을 조금 지양하는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주고 혼자 할 수 있을 때만큼 해버려 하면 아이들은 끝도 없이 뭐 단원을 넘어가면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적정한 양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만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도 한글하고 토도 영어, 토도 수학은 다 이런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리디모션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학생들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잠시만요. 네, 이게 태블릿 화면인데요. 태블릿 화면 보면은 똑같습니다. 웹페이지랑 똑같아서 책을 하나 고르고 전자책 읽기를 하면 여기서 책 읽듯이 언제 어디서나 기기만 있다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력을 걱정하면 좀 더 가깝게 이렇게 확대나 축소 버튼도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전자책을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4, 5, 6학년들이 쓰게 될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매스올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매스올릭은 수학 프로그램인데요.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오늘 선생님이 내준 과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제를 여기에 눌러서 문제를 풀면서 진행해 나가고요. 그리고 오답이 생겼을 때는 그 오답과 유사한 문제를 내가 직접 스스로 풀 수 있어요. 네, 이런 문제를 내가 틀렸는데 숫자랑 형식이 약간씩 바뀌어가지고 비슷한 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의 오류를 계속 고쳐나가는 오답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의 수학적인 기초 실력을 좀 더 증진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심화 과정까지 좀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런 과제를 지금 내주고 있으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학생들은 이제 필요한 부분에 그 학습 부분을 보고 싶으면 여기에서 동영상 강좌를 또 본다거나 아니면 챌린지 학습에서 그 레벨업을 분수의 나눗셈의 레벨업을 시키고 싶으면 아이들이 직접 레벨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그 1단계 레벨은 아주 개념 문제를 나온다 하면은 2, 3단계 레벨은 더 심화되고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문장제 문제에서 많이 취약합니다. 문장제 문제란 한글로 대부분 설명이 되어 있고 한글에 이제 숫자적인 내용을 수학적 문제로 담아서 내준 문제들인데 아이들이 해석이 좀 어려워요. 해석을 문장에 대한 해석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평소에는 학교 학습지를 출력해서 종이 출력을 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했지만 이건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 학교가 학생 수가 적은 건 맞아요. 적음에도 불구하고 6명 학생들이 어디 부분을 잘 못하는지 다 그걸 수집하려면은 그 외적인 시간도 필요한데 지금 코스웨어를 사용하면서 이 모든 데이터들을 선생님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화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아이들의 학습 부분이고요. 학습 부분이어서 학생들이 많이 풀고 좀 더 높은 난이도가 성취될수록 레벨이 올라가는 단계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보시면 이게 선생님이 관리하는 사이트인데요. 선생님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년과 학기를 다 뛰어넘어서 6학년 학생들에게 4학년 과제를 줄 수도 있고 5학년 과제를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6학년 수업을 하다가 4, 5학년에 어떤 수업 부분이 결손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당장 과제로 되어주고 학생들이 복습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편리함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여기서 선생님이 내준 그 숙제로 수업에 연계돼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요. 그 부차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의 학습이 다 이루어졌을 때 리포트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개인정보라서 그냥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고 끝낼 텐데, 자, 지금 소희 학생의 리포트를 이렇게 받아보는데 여기에 이제 밑에 내용에 학습 성취도가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아래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디 부분에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총 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학기 말이나 학년 말에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계속 숙제가 없는 날에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직접 문제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생성 버튼만 누르면은 자기가 이제 또 풀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엄다초 4, 5, 6학년들 쓰게 될 매스올릭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학 익힘책 대신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영어 고학년들 5, 6학년들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5, 6학년들 영어 프로그램. 자, 리딩앤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생님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오늘 책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그 정도만 이제 파악하는 수준으로 과제를 주려고 하거든요. 너무 학업적인 부담이 크고 여기를 자꾸 뭘 잘했냐 못했냐로 따지면 아이들도 부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몇 권 읽기, 영어책 하루에 한두 권 읽기 이런 거를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서 지금 소희 거를 보자면 소희는 이러한 책들을 읽게 됐고 레벨 3단계의 책도 있고 레벨 6단계의 책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지금 소희가 해 나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몇 권 읽었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선생님도 파악할 수 있고 학생들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리딩앤도 한번 학습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리딩앤 화면을 태블릿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에는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책을 찾아서 도서를 누른 뒤에 도서를 클릭했을 때 이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웜업을 보자면 학생들이 여기 이 책에서 나오는 특정 단어들이 제공되고 그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학습하게 되어 있고요. crocodile, 이런 식으로 snake, cloud, dark, 퀴즈가 주어지는데 그 사진 영단어와 어울리는 사진을 찾아서 배열하는 형식.
cloud, dark, 그리고 dark, crocodile, crocodile, hide, hide, snake, snake,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도서를 읽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Collins Peapod readers. Are there forests in the clouds? What's in this book? 여기서 Listen and say. 영어를 직접 볼 수 Elephant. 있게끔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Parrot. Frog. Clouds. 이렇게 도서를 읽어주는데 책마다 특징이 달라요.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책들도 많이 있고요. 방금은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냥 읽기만 쭉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넘기면서 읽을 수 있는 게 세 번째 버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눌렀을 때 I'm Sam. 이 글자를 누르면은 소리까지 와우. 읽어주는 시스템이에요. Do you live in the clouds? 이게 리드라는 파트에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스피커 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는 Are there forests in the clouds? 자기가 직접 발음하여 그 AI가 인식해서 이걸 채점하는 시스템인데요. 원어민 Are 발음을 there 들어보고 forests in the clouds? 자기가 All there forests in the clouds 라고 해서 녹음을 완료하면 Okay. 녹음을 완료하면 되는데 지금 녹음 기능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직접 집에서 할 때는 잘 될 것입니다. 해봤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제가 영상 녹화까지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녹화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Those butterflies are fantastic.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받아볼 수 있고 데이터도 저장돼서 선생님도 이 아이들이 발음한 걸 들을 수도 있고요. 학부모님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단어에 대한 스펠링 찾기인데요. ready, go, snake,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를 snake,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crocodile, 단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도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리딩앤입니다. 자, 리딩앤까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리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리드는 그 5, 6학년 국어 프로그램인데요. 예. 로그인 하면은 아이들의 시선을 추적해서 아이들 글읽기에 대한 그 학습 상황을 파악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어제 했던 1일차를 보면 오늘의 지문을 읽어 나가는데 눈동자를 이 프로그램이 추적을 합니다. 눈동자를 추적을 하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자, 이건 조금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계속하면 자, 여기서 패턴 분석을 하면 내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 하면은 방금 부분 이 문단의 소제목을 내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제목을 가지고
만약에 전혀 생뚱맞은 이런 소제목을 내가 지어놨다. 그러면은 이 AI가 판단해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틀렸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서 내가 문단을 잘 읽었는지, 이게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누적되다 보면은 학생들의 이제 읽기 점수로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어 있고요. 이게 끝나면은 어휘 퀴즈가 주어지는데, 저학년들 마찬가지로 고학년들도 다양한 어휘에 대한 노출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어휘를 노출시키려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비유라는 단어, 빗대다라는 단어, 직유법, 은유법, 이런 단어들에 대한 노출을 퀴즈를 통해서 풀어보면서 조금이라도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학생들이 자기가 읽기 속도를 레벨을 자기가 정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한 질문들이 밑에 미리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주 빠른 속도로 한다 했을 때는 질문이 사라져가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자기의 지문 읽기 속도를 좀 늘려나가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처음에는 당연히 천천히 하고 굳이 빨리 읽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런 속도 도전이라는 프로그램도 같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훈련 결과가 이렇게 점검이 되는 형태로 하루에 하나씩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건 학교에서 진행하려고 생각 중이지만 학급마다 아니면 학생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집에서 복습해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학부모님들과 연계했을 때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가정에서는 또 어디까지 할지, 어떤 걸 같이 할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드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학부모님들이 이제 사용하시면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코스웨어라는 걸 이제 들어오면서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적인 믿음으로 이거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정에서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노출로 인해서 그 학습에 대한 코치적인 도움을 받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가장 주된 건 학생들 스스로 학습하는 모습을 갖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직접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력도 걱정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 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도 지양했으면 해서 가정에서 얼마만큼 써야 될지 그 부분도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또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이어나갈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 정도나 한번 학부모님들과 이제 상담을, 또 코스에 대한 그 결과 피드백을 상담하면서 어떤 부분들도 좋았고 어떤 부분들은 별로 안 좋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또 저에게 있어서나 엄다초에 있어서도 이런 시스템의 도입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는 했더니 좀 단점이 있더라 그런 것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코스웨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